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또 신나는 책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바퀴들이 모였는데요. 왜 그렇게 어색하게 웃어요? 마음껏 웃어요. 신나는 너무 웃겼어. 이게 아직도 인트로가 할 때 어색해요. 내가 잘못인가? 아니 막 그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되는데 괜히 막 쑥스럽고 아직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전 약간 영원한 아마추어일 것 같아요. 아, 게스트를 하면서. 영화는 안 맞죠. 우리 옛날에 책에서 그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할 때 아마추어라고 사는 거? 네, 맞아요. 꼭 다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다 아마추어가 된다. 맞아요. 저희 독서 아마추어들이 지난 시간 중독자 책을 끝내고 만났는데, 이번에 할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으로 이제 새해에 우리가 바라보는 트렌드를 알아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걸 열어보니까 또 그새 트렌드가 되게 이 책 자체가 올드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심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던진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22쪽, 23쪽에 보면 아예 딱 키워드를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책 어떠셨어요? 보신 지 좀 되셨죠? 이게 저희 새해 첫 독서 모임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초 그때 읽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으로 완독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였어요. 작년에 한 6월 달쯤인가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그때쯤 되니 이미 트렌드가 지나버린 책이어가지고 읽다 말았던 경험이 있고, 요번에 처음 완독을 했는데 이게 매년 내는 시리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도 힘들겠다. 매년 바뀌는 트렌드가 있을 테고 또 꾸준히 가는 스테디셀러인데 이걸 넣어야 말아야 되는 이런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 그 노력이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시리즈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책은 사실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읽진 않아서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센세이셔널하다. 영어 발음이 안 되네요. 이래서 읽다가 그냥 했다가 이번에 그 약간 독서 모임 책으로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시즌에 이걸 읽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읽은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읽은 건데 저도 생각보다 조금 키워드들이 뭔가 제 머릿속에 콱 박히는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책에서 약간 평균 실종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포인트를 집어낼 만한 그런 키워드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엄청 와닿는 키워드는 없었던.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소비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정확한 내 거를 찾길 원하지, 맞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걸 찾길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트렌드를 지금 여기서 짚어냈잖아요. 거기에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결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그냥 그랬다기보다는 이 책 중간에 정말 이거는 내가 기억해 둬야겠다 싶은 게 한 2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이 총 10가지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2가지 디깅 모멘텀 그리고 공간력, 이 정도는 이건 기억해 둬야겠다. 그리고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이게 더 올해 트렌드도 이런 게 있구나 싶었긴 했는데, 나머지는 공감하기도 어려웠고 이게 트렌드였나 아리까리한 것도 있었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인생 네컷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런 거.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하나씩 읊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10개가 뭐가 있는지. 응.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준바퀴님? 네. 보통 평균 실종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체리 슈머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인덱스 관계, 뉴디맨드 전략. 이것도 여기서 만든 맞아요. 단어죠. 디깅 네.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요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총 한 5가지 정도를 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유일한 직장인 저희들의 직장인 대표 준바키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께 질문합니다. 오피스 빅뱅 이게 대사직이라는 게 바로 오피스 빅뱅인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재택을 많이 했잖아요. 재택근무랑 근데 지금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출근과 재택을 뭐 번갈아 해도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왔다.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요즘엔 다시 재택이 없어지는 다시 이제 회사를 네, 불러들이고 완전 있죠. 회사를 불러들이는. 저도 약간 재택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재택이 좋았거든요. 재택해도 일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을 하면 더 할 때도 있었어요. 네. 점심시간 더 만약 그때 바쁘다. 그럼 점심시간 더 안 써서 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기준이 없어졌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바쁠 때는. 근데 회사 출퇴근을 하면은 집에 가야 집에 되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저는 좀 출퇴근이 싫어가지고 출퇴근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소모하는 시간 체력이 조금 이 재택을 하면서 확실히 더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아쉽습니다. 재택이 없어서. 저도 이게 부작용이란 부작용인데 사실은 사람이 직접 그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일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순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강의를 나가는 사람 입장이었죠. 회사로 들어가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룹 수업은 그게 여전히 효과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1대1로 수업을 할 때에는 줌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오퍼가 들어오는데 그게 원래 그러니까 줌으로 하는 수업이 더 시급이 적거든요. 돈을 덜 받더라도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약간 줌으로 하면 할 말만 하게 되지 않으세요? 저희가 회사원은 회의가 너무 많잖아요. 대면 회의할 때랑 그 회사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팀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써요. 거기 줌같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채팅 뭐 그 파일 올리고 그걸로 코로나 때는 그런 회의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 1시간 할 거 30분 안으로 끝난 적도 많아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회의할 때 보기 싫잖아요, 얼굴. 닫으면 돼요. 최고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복귀가 되니까 정말 대면 회의가 많아졌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그럼 이것도 약간 시대에 그럼 어긋난 것 같긴 한데 오피스 빅뱅이 계속 실현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업무가 아니라 정말 재택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여기서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준바키님이 보실 때는 오피스 빅뱅은 이제 끝났고 다시 오피스 컴백으로 가고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대사직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굳이 회사에서 이런 걸 찾아야 되나? 뭐 약간 이러면서 뭔가를 좀 많이 느낀 거죠. 이 시대에 그 오피스 빅뱅 시대에. 그래서 최근 2달 사이에 나왔던 키워드가 조용한 사직이었잖아요. 맞아. 정말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직한 사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할 일만 하고 집에 가겠다. 이런 게 오피스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또한 하나의 회사에서 자아를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 약간 이런 것도 요즘 있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게 조금 계속 그냥 오피스로 돌아와서 조용한 사직의 느낌으로 사무실이 형성이 될까요?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좀 재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다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은 받아요. 현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요즘 마스크 안 쓰나요? 안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써요. 아직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체리 슈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원래 체리 피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따먹는 그런 거에서 좀 말을 만들어서 알뜰한 전략적 소비자라고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만 꼭꼭 씹어서 하고 대량으로 물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낮게 포장된 것들이 더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리 슈머, 당신들은 어떤 슈머이신가요? 어떤 컨슈머이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혼자 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절대 안 사요. 조금 비싸도 당장 필요한 걸 조금씩 사는 스타일이지 쟁여놓을 공간도 없고 공간 차지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보러 가지도 않고 편의점을 가서 하나씩 사거나 아니면은 뭐 배달 앱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취를 10년을 혼자 했었는데 대학원 다니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놔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사면 싸니까 그래서 대량으로 샀다가 결국엔 질려서 못 먹거나 아니면 상해서 못 먹거나 이런 정도가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배우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약간 더 비싸도 쏙쏙 사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무슨 대형 할인 매장을 주로 갔었다면 이제는 그냥 작은 거를 파는 그런 마트를 더 가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비싸도 그냥 내가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필요한 거를 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어떠세요? 소비 습관이? 저도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대량으로 싸니까 그치. 어차피 쓸 거니까 그쵸. 쟁여놓는 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 지금 큰마켓 얘기하신 대로 조금 더 비싸도 그냥 그때 쓸 양만 저는 사서 쓰고 있어요. 네. 이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제 소비자가 옛날 말에 소비자가 뭐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말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비자가 더 값이 되는 그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게 대량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생산을 멈추게 되면 저소득층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소비자들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뭐 싼 것만 막 사람들이 사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약간 이건 제 기준에 우리 사회 경제 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싼 거에 집착하는 게 이게 경제의 순기능일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완전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 아예 정말 가격 경쟁력만 보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가 반면 또 한편으로 이제 하이엔드로 가는 거죠. 정말 이제 가격이 아닌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컨슈머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정말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의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게 되면서 물건 자체가 확실하게 나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냐 아니면 다른 그것도 퀄리티.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항공권이나 이런 비싼 거는 쌀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뭐 액세서리라든지 우리가 뭐 그냥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싼 것보다는 저는 너무 싼 거에 집착해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달 앱 사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직접 가서 갖고 오는 게 싸다고 해도 내가 가기가 귀찮고 내가 차를 끌고 가서 기름 태우는 값이나 배달료를 내는 맞아요. 값이나 맞죠. 나는 같을 것 같아서 배달료 내는 게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낼 의향이 있다가 제 입장이거든요. 저 이런 이렇게 오바키님 같은 분들에게는 또 이제 배달 앱이나 아니면 뭐 1인 이렇게 식재료 이렇게 파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저는 또 가서 이렇게 사서 고르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저가 이게 가격 비교하는 게 이게 싸서 산다기보다는 재밌어요. 이 재미가 있는 거야. 이거 조금 저렴하게 샀나에 그걸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걸 사서 또 내가 막 조리해서 괜히 막 제가 계산해 볼 때 있어요. 굳이 뭐 100원 아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요리한 요리는 200원이 덜 들었네.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니까 그건 또 하나의 네. 취미고 문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가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선택지가 있다는 거. 네. 저는 그렇게 비교 열심히 해놓고 치킨 시켜 먹고 이래요. 2만 원 이 옷을 티셔츠를 사는 게 맞나 이래놓고 엄청 고민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쓰는 총합은 똑같은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해요. 그러면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등록을 하거나 어떤 센터에 등록을 할 때 영어 학원이라든지 장기간 등록을 하면 더 싸잖아요. 그리고 매달 등록하면 좀 더 비싸고 원가를 받으니까 어떤 편이세요? 전 절대로 장기 등록 안 해요. 아, 왜요? 왜냐면은 장기 등록하는 순간 마음이 해이해져요. 이거를 열심히 들어야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이걸 다 들어야 되네. 그런 순간부터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운동 클래스 때 그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한국에서 특히 막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등록하면 이제 오래 등록 많이 하잖아요. 1년.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잖아요. 네. 등록하고 안 오는 고객. 그거를 제가 몇 번을 최고의 반복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한 클래스씩 골라서 등록할 수 있는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등록했더니 정말 열심히 몇 년을 갔어요. 제 마인드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전략이구나 싶어서 지금도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 운동 클래스를 등록한다 할 때 한 클래스는 못 듣더라도 짧게 뭐 4번 끊는다든지 아니면 섹션을 좀 더 한 달. 세분화해서. 네, 이렇게 끊으면 열심히 가요. 그래서 그걸 연장하는 식으로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그 안에서 한 번 가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제가 제 진지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한 달 후에 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2, 3개월씩 끊으면은 좀 더 싸고 그리고 2, 3개월도 어떻게 보면 장기까지는 맞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3개월, 2개월 끊어놔도 좀 해이해지더라고요. 안 가고. 그래서 그냥 1개월씩 끊으니까 오히려 더 가요. 그게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효과를 보니까 내가.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약간 그래서 한 달 단위? 아니면 진짜 그때 그 단위?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하고 있어요. 어제 지인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응. 하는데 그 안 언니분이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겠다고 100회를 끊으셨대요. 우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동생들이 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자기 한 번 갔다 왔대요. 어제 100번 끊고 한 번 갔다 온 거야.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뭘 살까 얘기하고 계시는데 다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야. 실패의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하시면 잘못한 거 아니라고. 다 하시면 된다고. 그죠. 3개월을 빡세게 가시면 되세요. 1년 보시는 것 같던데. 근데 와, 100회. 저는 100회를 듣는 순간 이건 실패를 전제로 나는 내가 100회 끊었다는 건 안 가겠다는 뜻이야. 물론 저희 기준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그분은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이 성공하면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근데 성공하실 것 같아요. 워낙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도 옛날에 영어 학원 등록을 6개월 했을 때 한 번, 2번 갔나? 정말?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는 2달마다 끊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안 빠지고 갔거든요. 거기서 매일 출석을 하면 그 다음 레벨 책을 줬어요, 저한테. 그 원장님이 6개월 차 됐을 때 내가 3번 등록을 한 거죠. 2달씩 듣는 건 하면서 매번 받아간 사람 내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6개월 등록하고 3번 가던 사람이 2달씩 들으면서는 안 빠지고 간 거죠. 거기에 강사님이 잘생겼었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 끊는 건 오히려 나한테는 효과가 없더라. 네, 재밌네요. 다들 겪어봐서 아는 다 거죠. 경험으로 이제. 다 해본 거야. 네. 나 안 해봤으면 몰라. 안 해봤으면 몰라요. 근데 안 겪어본 사람 제 주위엔 없어요. 없어. 다들 피트니스 1년권 끊었다가 끊은 날이 마지막이었다는 사람들도 몇 번 봤고, 저 근데 영어 구독은 1년에서 성공한 적 있었어요. 와. 그 CNN 뉴스 잡지였거든요.
그거 성공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저희 지난번 책에서 완독이라고 했잖아요. 그 책을 다 보려고 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받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접어놨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1년 구독하더라고요. 실패하지 않고. 딱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도 골프 레슨 문자가 계속 오는데 엄청 싼데 잘 참았어요. 난 똑같이 100만 원을 들여도 내가 필요할 때 딱 배우고 마는 게 좋지. 1년씩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 의지력 있으시면 뭐 그럼요. 1년 끊으셔도 그게 진짜야 사실은. 맞아. 그게 진짜 효과 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인덱스 관계 맞죠? 네, 인덱스 맞습니다. 관계는 뭐죠? 인덱스 관계?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인덱스 관계를 이제 정의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에게 친구란, 여러분들에게 친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 이민 간 친구가 한국에 잠깐 놀러 왔을 때 그 친구한테 너한테 친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2-3번씩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그 친밀도에 대한 그 거리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친하다라는 거에서 친구라는 거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동료 친한 거는 친한 직장 동료인 거지. 친구는 또 저한테는 아니라는 느낌인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당장 옆에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친구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친구에 대한 범위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범위를 제가 설정해두고 여기까지는 친구야라고는 정해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하려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결혼을 한다. 친구 누구누구 부를 때 얘네들은 꼭 불러야지 하는 친구들이 친구라가 제 생각엔 친구인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게 결혼식 내가 할까? 아니 결혼식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결혼식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많이 다녀서 또 로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드레스 뭐 입고 싶으신데요? 왜냐면 드레스도 그냥 많이 입으니까 연주할 때. 이분은 그러다 노강 실현 다 보니까. 했으니까. 예, 굳이 뭐 결혼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우선 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정도로 지인과 친구는 거기 지인 당연히 부르죠. 근데 내가 스몰 웨딩을 한다. 그럴 때는 몇 명 못 부르잖아요.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친구인 거고 그 외에 결혼식을 좀 크게 한다. 그때 내가 축하받고 싶은 사람들은 친구보다 조금 넓은 지인인 거죠. 이게 저한테 기준. 확실한 기준이 있네요. 저 문제를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저도 확실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시절 인연들도 있고 뭐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트렌드 코리아 인덱스 관계는 저랑 좀 안 어울리는 여기는 밀도보다는 스펙트럼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스펙트럼보다는 약간 밀도여서 좀 그래 고민 요즘 되기도 해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했던 사이인데 지금 뭐 2-3년 안 만났어요. 근데 뭐 몇 년 안 만났는데 오히려 더 자주 만나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아까 그 결혼식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축의금을 이런 이거 고민돼요. 중요해. 그러니까 고민 실질적으로 나왔어. 고민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거에 좀 특이점을 느꼈어요. 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만 하는데 2-3년 어렸을 때부터 친구지만 2-3년 안 보니 친구한테 더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것도 좀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 그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를 소개할 때는 지인도 그냥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다 다르고 각자 깊이 있게 뭐 관여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칼로 딱 자르듯이는 안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덱스 나누잖아요. 내 취미 인덱스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카톡방 보면은 독서라는 거가 나한테는 인덱스화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로 만난 사람들은 독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따로 인덱스화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이건 안 친하고 친하고가 아니라 음. 그렇게는 이게 트렌드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살면서 쭉 그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제가 두 분하고는 이런 독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독서 외에 조금 더 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인덱스랑 또 다른 친구랑은 뭐 진짜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저도 약간 모임마다 얘기하는 방식, 뭐 말투 그런 주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한테는 이거 말하는 게 편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거 말하는 게 편하고 약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모임마다 또 저의 성격도 다르게 보이겠죠? 네.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지금 이렇게 독서로 만난 모임에서는 책 얘기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친해진 분들하고는 개인적인 이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약간 사생활도 공유하게 되고 또 친구도 이렇게 어떤 친구한테 좀 조심하는 친구가 있고 사람 봐가면서 말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러한 성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으니 왜냐하면 카톡이라는 걸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아이템을 생각해 봐라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이 책에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게 넓은 거가 다시 좁아지고 여기에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디깅 모먼트랑도 연결되거든요. 결국에는 나의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도 내가 몰입하고 싶은 거는 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과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디깅 모멘트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저희 저번 주에 책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과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것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저도 이 디깅 모멘텀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뭔가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독서가 있고 그다음에 옷, 패션 이것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두 분들은 혹시 이제 디깅 모멘텀을 즐기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과몰입. 제가 이런 과몰입 나올 때마다 항상 과몰입하시는 분들 부러워해요. 나랑 똑같아. 약간 성격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과몰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되게 얕게, 굉장히 얕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처럼요. 근데 저도 이걸 다시 보다 보니까 그 디깅 모멘텀이랑 아까 인덱스 관계랑 약간 연결해서 봤었는데 꽤 오래전 10년 전쯤인가 한참 오디션 프로그램 막 떴을 때 슈퍼스타 K 막 할 때 그때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랑 거기 그 프로그램에 완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시간 그때만 해도 본방사수라는 걸 할 때였어. 맞아요. 네, 그 시간에 가서 꼭 봐야 맞아, 되고 맞아. 전화 투표가 있을 때 문자 투표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녁 시간에 밖에 나가 놀던 애들이 각자 집에 가기 바쁜 거예요. 각자 집에 가기 바빠서 우리끼리 어서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 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투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언젠가 뭐 즐겼던 시절이 있었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항상 뭔가 과몰입을 해야 한다 이러다기보다 즐겼다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삶의 또 활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큰바퀴님의 디깅 모먼트는 독서. 그렇다고 하죠. 지금은 바뀔지 누가 알아.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이 책도 책이지만 AI 챗봇도 지금 너무 핫하고 있어서 너무 핫해요.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아까 공간력이라는 것도 3년 전에는 공간력이 이 정도로 막 맞아요. 화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말씀 하시죠. 공간력에 대해서.
이제 공간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작년에 읽었던 공간의 미래 그 책 너무 재밌게도 읽었고 요즘 특히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비즈니스들이라든지 카페를 찾아가 보면 그 로컬의 그런 느낌을 제일 잘 살린 그런 비즈니스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이제 인지하다 보니까 이 공간력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결국 이 책에서는 결국 개인 위주가 중요해지고 나노가 중요해지고 체리 슈머라든지 디깅 모멘텀이라든지 개인이 원하는 공간이라든지 개인이 더 중요해진 게 트렌드이니 여기에 맞는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핫한 AI 챗봇 그쵸? AI 챗봇도 지금 굉장하도록 맞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챗GPT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똑똑한데 애가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우겨요 또. 요즘 핫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약간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무섭기도 해요. 뭔가를 다 답을 하고 다 알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무서워하지 말자고 하고 싶은 게 걔네들은 단어를 나열할 뿐이에요. 이거를 보고 느끼는 건 인간 내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얘를 자꾸 여기에 이 챗봇을 너무 의인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 챗GPT 이런 게 다음 트렌드에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 그죠?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때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와, 저희가 시간을 약간 줄여서 쓰다 보니까 약간 긴급하게 갑자기 끝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네, 뭐 트렌드 코리안요, 여러분들 뭐 키워드만 읽으셔도 네, 앞에 충분한 이거야말로 책입니다. 서문만 읽어도 돼.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책을 안 정했죠. 다음 책은 그러면 뭐지? 팩트플릭스 팩트플릭스